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특히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시장이 일주일 만에 명암을 달리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부진했던 우리 시장, 지난주 후반부터 빨간불을 켜더니 월요일 오늘장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거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반등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 강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육만전자 회복하면서 대형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2315선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2.63% 오르며 2350.19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로 6거래일째 매수 우위 보이고요. 기관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7,419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이 배당락 이후로 매도세를 보이던 금융투자가 오늘 3,8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고요. 그 외 보험과 사모펀드에서 1,000억 원가량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나 홀로 1조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695선으로 시작한 지수가 시작하자마자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요.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1.78% 상승한 701.2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거래 대금이 적지만 외국인 281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개인은 75억 원, 역시 나 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98% 하락한 1,244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환율이 1,240원대로 내려간 것은 작년 6월 이후로 7개월 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은 공대원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도 잘 갔고요. 또 로봇이나 AI 관련주, 또 바이오 제약주,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까지 이 상승분을 켜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대현 대표의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치매 관련주 메디프론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런 승인 관련 소식이 있었죠. 네, 저번 주에는 승인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더라면은 네. 이번에는 FDA 승인 소식이 들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랠리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번에는 800명을 좀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결과 긍정적으로 나와서 승인이 떨어졌고, 아무래도 이번 올해는 이제 1,800명을 좀 대상으로 추가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연말에 이제 FDA 최종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앞두고 있고요. 네,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든 치매주든 네. 지금 고령화 시대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 한 1,000만 명을 좀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좀 돌파한다고 하죠. 그럼으로써 기업들이 지금 고령화 노년층을 좀 먹거리로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지갑을 좀 열 수 있게끔 좀 공략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치매 관련주도 좀 유심히 추가 랠리를 좀 보여주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의 첫 번째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메디프론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박 관련해서 가속 승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한가 터치하면서 1,62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 네.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이제 CES가 지난 주말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이 혁신상이 올해로 이제 4번째 받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작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맞춤형 마스크팩이라는 분야로 이제 혁신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보틱스라고 하는 거는 IT 쪽인데 아니 아모레퍼시픽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싶은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톤워크와 또 코스메칩이라는 두 가지가 이번에 또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이 톤워크라는 부분이 로봇팔, 실제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팔이 직접 고객의 어떤 피부 성향이나 피부 톤이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톤워크라는 기술이 이번에 혁신상을 받게 돼서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 화장품 기업이 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로봇이라는 게 이제 뭐 예전처럼 삼성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테마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게 이번 CE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화장품 기업조차도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 이제는 이게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될지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을 보기 전에 이번에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이라는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중국에서 그 방역 단계를 이제 크게 낮추기로 하면서 이제 뭐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를 올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에서 홍콩과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인들이 지금 3년 동안 거의 나라 안에 gat혀 있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저기 이제 그 명동의 롯데 백화점 본점에서 일하는 그 아모레퍼시픽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매출이 엄청났대요. 중국인들이 한 번 와가지고 이제 쓸어 가시는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완전히 그냥 손님들이 이제 줄어가지고 많이 어렵고 이제 실제로 퇴사까지 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분위기들이 많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작용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좋은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실적입니다. 이번 4분기 영업이익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2배 정도 나올 것 같다. 물론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작년은 상황이 뭐 너무 안 좋았던 시점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면은 좋게 나오는 기업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전년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나올 거라는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들을 그동안 많이 낮췄었다가 다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니까 한 18만 원 정도까지 전망하는 증권사 목표가가 좀 높은 수치가 18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18만 원쯤 가서 한 번쯤은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끝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번에 CES에서 보여줬던 어떤 로보틱스와 IT 쪽으로의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는 앞자리가 2자리가 넘어가는 20만 원 이상의 주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증권사도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증권사 목표가는 18만 원이지만 저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품 전문가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을 꼽아주셨습니다. CES 2023에서 고객 맞춤형인 톤워크 부분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중국발 리오픈의 이슈도 더해졌습니다. 어제 중국이 입국자 격리 제도를 2년 10개월 만에 폐지한 이슈도 있었죠.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도 이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네. 들고 왔습니다. 로봇 관련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강세를 좀 보인 만큼 네.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네. 종가가 28.53%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죠.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한 7거래일째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3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이고 있고 오늘 뭐 뉴로메카도 오늘 한 5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강한 수급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올해로 첫 로봇 EX1을 좀 출시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운동을 좀 돕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거에 좀 특화되는 그런 로봇이 출시된다고 하고 케어가 좀 특화되는 그런 로봇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고령층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대기업이 그런 쪽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도 로봇이나 메타버스 이런 분야를 좀 언급한 만큼 메타라든지 로봇 쪽을 좀 유심히 앞으로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 효림 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로봇이 좀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테마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투자 확대 소식도 반영이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 고령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EX1, 이 노인 운동을 돕는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 관련 이야기도 있는 만큼 효림 로봇을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보니까 똑같은 종목을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 전문가님께서. 저도 이제 휴림 로봇을 가져오게 됐는데 네. 그냥 휴림 로봇을 가져온 건 단순히 오늘 이제 장중 상한가를 가서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자회사인 휴림 네트워크스와 어떤 연결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 대표님께서 다 중요한 거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삼성 이야기는 좀 빼고 두 번째 내용도 말씀드리면은 휴림 로봇과 이제 자회사 휴림 네트워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작년 9월 달이면은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고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휴림 로봇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뢰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지뢰밭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로봇을 투입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총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뢰밭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매설이 좀 되어 있다. 전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미 캐나다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이미 금액적인 지원을 이미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남북 경협 시절 2018년도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남과 북 사이에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은 지뢰 구역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그쪽 군부대에서는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력 피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잘하면 좋지만 만약에 한번 터지면은 정말 뭐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정확도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유진 로봇 같은 종목이 로봇주들이 지뢰 제거 관련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휴림 로봇이 올라간 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 발 호재 때문에 올라간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뢰 제거 작업이 정말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로봇주들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림 네트워크스의 주가도 오늘 보니까 살짝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준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시했던 금액이 한 1,000원대 초반일 겁니다. 그때였었는데 조금 떨어지다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거 바닥에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요. 아직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오늘 것까지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가격대 지금 850원 전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근처 가격이라면은 조금 더 담으셔도 괜찮고 나는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 1,000원이나 뭐 1,100원 구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한 1,200원쯤이나 가야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대로 보셔도 되고 좀 추가 매수를 보셔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공대원 대표님과 같은 휴림 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나 EX1 이슈 외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를 하는데 로봇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회사 휴림 네트워크스의 이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와 방송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네, 시장이 연초 분위기랑 너무 다릅니다. 네. 우리 지난주 월요일 생각해 보시면은 다들 막 어두웠죠. 그쵸, 절망적인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작년 말부터 우리 시장이 연초에 나쁠 이유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증시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뭐 종목을 손절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장이 3시 반에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장이 좋게 끝나게 됐는데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서 현재 돈들이 몰리는 섹터들이 아직은 좀 불분명하실 겁니다. 반도체도 오르죠. 자동차도 오르죠. 다 반등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수급이 쏠릴 만한 부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 차에는 정책주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8시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과 현재 지금 돈들이 몰리고 있는 곳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보시면은 오늘 매수를 많이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3천억 정도 오늘 순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느 쪽의 종목들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지 지금 수급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께 올 초에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릴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추가 매수나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온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방송을 꾸준히 애청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8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 8시 정각이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종목 체크하시고 편안하게 또 내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시작하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적풍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책주에 대한 이슈와 함께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마지막에 이 전략주 힌트가 제공이 됩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역시나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탑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잠시 후 8시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주부터 AS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7일에 매수 들어간 KPX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5,020원이었고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34%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언제 팔아도 수익권이다 이런 리뷰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해주실 건가요? 아, 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도 제가 6,300원 부근 네. 저항대 부근에서 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좀 권해드렸는데 오늘도 6,300원 이상 오늘 네. 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10.78% 정도 고가가 6,370원이죠. 이 부분을 지난 12월 초부터 중순부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매도 처리를 권해드렸는데 매도를 하셨으면은 수익을 다 청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네. 언제 팔아도 지금 팔아도 어제 팔아도 언제 팔아도 수익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는 순간이 좀 다가옴으로써 웬만하면은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안전하게 수익권일 때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기약 치료제 화이자 관련주 KBS 생명과학입니다. 이미 매수일로부터는 충분히 수익권 구간이고요. 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일에 매수 들어간 정유 관련주 한국석유. 매수가 9,780원이고요. 오늘도 1.46% 오르면서 종가 1,45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7%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석유 역시 정유주 관련주고 지금 네. 팔아도 수익권인데 네.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장기화로 이어진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러시아도 아직까지도 지금 전쟁 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한 85달러 정도, 배럴당 85달러 정도 상승세가 좀 전망되기 때문에 정유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9,7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매 월마다 지금 한 8개월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었고 지금 1,400원 부근인데 더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12,000원 부근까지 보유해서 수익 실현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국 석유에 대해서도 좀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정도로 상승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정유주에 대한 수혜가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석유에 대해서 12,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서 이 가격까지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9일날 매수 들어간 오늘이죠. 네, SCM 생명과학인데요. 제약바이오주인데 오늘도 5%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SCM 생명과학은 네. JP모건 이제 헬스케어가 네. 그 기업으로 인해서 제가 수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고 13,000원 부근에서 14,700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가 7.6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매도를 했으면은 한 7, 8% 정도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저는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제때제때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은 세 번째 AS 종목 SCM 생명과학을 들어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면 좀 빠르게 매도로 수익권을 챙겨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이죠. 19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매수가 3,320원, 이미 수익을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3,290원 정도로 종가 보였는데 웰크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웰크로는 마스크 관련주죠. 네. 네, 최근에 주말에도 네. 좀 미세먼지가 나쁨을 좀 보였고요. 엄청 하늘이 뿌옇고 네. 깜깜하고.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였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돼서 좀 상승세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박스권으로 3,400원 부근만 디디면은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3,400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좀 3,400원 부근에서 안전하게 좀 나오셨으면 리스크를 좀 줄여서 좀 나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참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좀 심해졌는데요.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이 좀 있는 만큼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자 의견 주시면서 3,400원 선에 매도를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주 AS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 주이죠. 20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가 2,830원에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픈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중 이제 아침 시가 대비해서는 8%, 8.8%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죠. 네. 하나는 총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재료는 이제 CES 관련해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데이터 솔루션의 영향으로 인공지능 관련 AI 챗봇 관련 이런 재료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권에 관련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에 본격적으로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이 사실은 좀 강하게 좀 움직여졌고요. 그 다음에 안랩 그리고 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따라서 좀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당권 레이스는 3월까지 지금부터 3월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이제 곧 중간중간에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오늘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제시했던 3,000원대 가격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3,150원에서 한 3,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도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니까 한번 3월달 그 이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그 안에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잘 가져가 보시고 오늘 3,000원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3,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주가는 가속화 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목표가까지 저는 보유하시도록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오픈 베이스입니다. CES 관련 이슈, 그리고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은 최근 상승 추세를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과 연관돼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좀 가져가 보자 3,200원 선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7일에 매수 들어간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입니다. 매수가 14,750원이고요. 오늘도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스코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드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연초 네. 1월 2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투매가 좀 나온 상황인데 이번 CES를 한번 쭉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이제는 예전에는 메타버스 하면은 어떤 그 로블록스 같은 게임 쪽에서만 영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봇도 그렇거든요. 로봇도 처음에는 어떤 공장에서의 자동화 쪽으로의 기능만 부각이 됐었다면 이제는 실생활에 뭐 서빙도 하고 헬스케어에도 들어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라는 영역도 과거에는 그냥 어떤 게임이나 가상 공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었지만 이제는 이번 CES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공간으로 또 수술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굉장히 뭐 헬스케어 쪽이나 접목이 되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넥 역시 1월 2일 날 나왔던 투매는 저도 우리 노란톡방이나 방송에서도 저거는 어떤 그냥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어떤 돈 많으신 분들이 아 이거 불안하니까 좀 빼는 거 정도다. 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13,000원대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연스럽게 15,000원, 16,000원대로 다시 저는 회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을 것이고 추가 매수 문의를 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도 13,00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구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14,000원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이후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전략들은 저의 이제 공개 방송이나 또 노란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으로 스콘의 메타버스 관련주 들어봤는데요.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15,000원에서 16,000원 선까지 돌아갈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13,000원으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매수 들어간 여행 관련주 참 좋은 여행입니다. 매수가 1,300원이고요.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11,15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역시나 수익률도 9% 넘게 달성을 했는데요. 참 좋은 여행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까요? 그렇죠. 오늘 네. 보니까 여행주들이 다 가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이제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 아직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네. 곧 다가오는 뭐 춘절이라는 또 일정도 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번에 설 연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일본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뭐 정말 SNS 해외여행 갔다고 하면은 찾아보면 일본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입국하는 관광객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이나 관광, 항공, 또 뭐 호텔, 레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문자 봤는데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새로운 문자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방역 단계를 높이거나 하는 나라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낮추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한번 얼마 전에 겪었었는데 전염성은 높은데 예전만큼 중증도는 높지 않다고 해요. 정말 이러다가 변이가 한 2-번 지나가면은 진짜 독감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역 단계를 낮춰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방역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여행 산업은 저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이외에 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또 뭐 호텔 신라 면세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더 보유하시고
제가 목표로 제시했던 게 10%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 안에 도달될 것 같은데 목표가 오면은 잘 수익들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AS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여행 가는 사람들 정말 많죠. 제 주변에도 일본으로 여행 가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여행 수요, 이 보복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방역 단계는 또 반대로 낮추고 있는 만큼 이런 여행 섹터, 면세 섹터 역시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일에 매수 들어간 바른손 ENA입니다. 이 아바타 관련주이죠. 아바타2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러 갔으면 넘겼을 텐데 아직 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워낙에 네.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바타가 처음에는 이제 흥행에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전작에 좀 부진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네. 올해 전작보다 빨리 이전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고 좀 뒷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건 경쟁작이 없죠, 지금은. 어떤 헐리우드 쪽에 큰 작품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관객 몰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바른손 ENA를 이제는 뭐 아바타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콘텐츠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그 새로운 그 OTT 쪽이나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들이 뭐 나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네. 글로리 같은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네. 뭐 호평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 그것도 안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거 이번 주말에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컨텐츠들이 정말 요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손 ENA는 이번에 이제 자회사 바른손 CNC가 만드는 첫 작품 드라마. 요 작품이 네. 이제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작품인데 이전에 힘센 여자 도봉순의 어떤 그 후속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주가를 제가 좀 떨어진 다음에 드렸었어요. 한 1,000원 근처에. 그래서 드렸기 때문에 가격대는 여전히 좀 올랐지만 이 정도 가격은 뭐 더 사셔도 되는 가격을 생각하고 목표가를 제가 10% 정도로 굉장히 짧게 드린 제 기준으로 되게 짧은 거예요. 저는 10%. 저는 보통 20, 30%를 보기 때문에 짧게 드렸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아마 이 종목도 머지않은 시간에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사신 분들,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들어가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노란 톡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으로는 바른손 ENA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아바타2도 여전히 흥행하면서 관객 몰이 중이고 이 다음 드라마 컨텐츠와 관련해서 이 힘센 여자 강남순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이고 목표 가격 10%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와 방송 이외에도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초 증시, 훈풍 솔솔, 대량 순매수 기대 업종이 궁금하다면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전략적 힌트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코너이죠. 먼저 공대원 대표의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네. 지금 현재 CPI 발표를 좀 네. 앞두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은 한일사료를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금 하루에 7발 정도 미사일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습은 한 31번 정도 공습을 하고 있고 지금
73번 정도 로켓을 이용한 공습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만큼 곡물이나 사료 쪽이나 곡물 쪽이 좀 부각이 받지 않을까 장기화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CPI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지수도 지금 한 5거래일째 코스피, 코스닥이 좀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럼으로써 좀 조정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사료주나 혹은 은행주, 금융주 이런 쪽이 반면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들고 왔고요.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고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11월 달이든 11월 14일이든 지속적으로 21선 부근에서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700원 부근, 21선 부근까지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짧게 한 목표가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4,550원. 목표가 3%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3% 잡고 4,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대원 대표의 오늘의 전략주로는 한일사료를 꼽아주셨습니다. 현지 시각 12일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곡물 사료 부각에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시면서 한일사료 주셨고요. 6,700원 부분 목표가 설정을 해서 4,55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이고 손절가는 4,200원 들어봤습니다. 전략주 제시해 주신 공대원 대표와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보다 많은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CES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CES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뭐 가전 전시회냐 아니면 모터쇼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CES 후반부쯤에 이제 BMW의 쇼룸이 좀 인기를 좀 끌면서 이번에도 자동차가 빠지지 않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됐었고,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어떤 큰 모빌리티 쪽의 소식은 없었지만 산업 자체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차나 또 기아차 같은 또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주들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가 사고 있는가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해 들어서 자동차들 계속 팔고 있어요. 네. 분명히 이거 말고 더 강한 테마로 옮겨 타시는 중이겠죠. 근데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은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 쪽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가를 매수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쪽에서 주가가 좀 한 3% 정도 올랐고, 그리고 기아 쪽에서도 오늘 한 4% 정도 올라오면서 흔히 말하는 바닥을 쳤다.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고요. 현대기아차는 조금 이제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오를 거예요. 더 오르겠지만 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저의 종목을 보시려면은 LG 이노텍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 이노텍이 물론 오늘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번에 CES에 첫 참가를 했어요. 처음 참가를 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 거기 부스의 방문객들이 이제 뭐 3만 명을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흥행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G 이노텍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단순히 이제 LG 이노텍에만 부품을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삼성전자 쪽에도 같이 공급이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어떻습니까? 6만 원 넘어왔죠. 네. 그죠? 오늘 6만 전자를 드디어 탈환해가지고 뭐 4만 전자 간다 하셨던 분들이 정말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종목은 이런 테마들이 있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갔는데 아니 이 종목은 왜 아직도 6천 원을 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제 100달러대를 찍고서 바닥에서 한 10% 정도 반등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 이제 정말 저점에 나오는 거냐. 물론 오늘 밤 봐야 됩니다. 오늘 밤 확인해야 되겠지만 테슬라도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삼성전자와 또 테슬라 그리고 LG 이노텍 요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급이 요즘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이좋게 5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만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사고 싶어서 이 종목 가지고 오게 됐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은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현재가 내일 아침에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고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조금은 덜 무거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LG 이노텍의 부품을 납부하고 또 이외에도 테슬라,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글자이니까요. 전략주 힌트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네. 열심히 사고 있는데 뭘 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오늘 뭐 무슨 테마가 올라갔다 따라보는 것보다는 조용히 사고 있던 종목들이 이게 한 번 급등이 나오면 많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주가가 지금 꾸준히 잘 가고 있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벌써 50%나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누가 샀냐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샀어요. 대놓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들이 올 연초부터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자동차 쪽에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자동차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 이번에 CES 때 약간 소외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사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좀 사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책주에 관련해서도 오늘 또 시간에 걸려서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 볼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보실 만한 종목들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8시 공개 방송에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적풍 전문가님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지난주에 언급했던 정책주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먼저 공대현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 어떨까요? 일단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네. 그리고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증시가 좀 강세를 좀 보인 만큼 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전에는 좀 전반에는 좀 강세를 좀 보이고 후반에는 좀 전강 후약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후에도 강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오전에는 좀 강세를 보이고 오후에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현재 지금 미 선물이나 또 유럽 증시를 보니까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말씀하신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내일 밤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저를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소형주가 잘 가죠. 오늘까지는 대형주가 갔다면. 그래서 내일은 저는 또 소형주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께 종목과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 시장이 좀 쉬어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내일 시장 역시나 비슷한 의견 주시면서 소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